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다시 수감되자 국민의힘에선 모호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 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는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만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당하게 또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는 에서의 이 는은 보조사인데요. 어떤 뜻을 제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께는 송구하지만 송구하지 않은 별도의 대상이 있을 때 쓰이죠. 자, 그리고 국어 시간에 다만, 하지만 이라는 단어 뒤에 핵심이 온다고 배우죠. 수사가 정당하지 않았다, 공정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을 사과보다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사과를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 의원들 분위기가 굉장히 뒤숭숭하거든요. 전화기를 바꾸시는 분도 상당히 많다고 다들 아실 테고 실제 예상치 못했던 윤상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1번이 될 줄은 아마 다 예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김건희 특검이 며칠 전 윤상현 의원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망이 조여들기 시작해서인데요. 하지만 오늘 때 아닌 하남자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이 하남자, 속이 좁은 남성을 지칭하는 신조어인데요. 권성동 의원이 인적 청산이 필요하다 말했던 안철수 의원을 두고 하남자 리더십이라고 비난을 했고 안 의원은 내가 어떻게 하남자냐며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정명을 바꾼 뒤 처음으로 10%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여러 용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전직 대통령 구속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입장은 언급을 피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앞서 잠깐 나왔던 송원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그 발언은 질문에서 답변으로 나왔습니다. 특검 수사에 대해서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로는 정치 보복은 없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는 진짜 안 하는 줄 알았냐 하면서 특검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명백한 정치 보복이며 노골적인 야당 탄압입니다. 예, 정치 보복이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법정에서 정치적 수사다라고 주장했거든요. 뭔가 일맥상통하는 느낌이 있어요. 특검이 출범하고 매우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정치 보복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려면 국민의힘이 그동안 탄핵도 찬성하고 또 계엄 내란 사태에 대해서 처절한 반성도 하고 혁신의 길로 가는 모습을 보였어야만 우리가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있는데 라는 얘기를 하면서 정치 보복 얘기를 꺼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런데 이것은 정치 보복도 아닐 뿐더러 그동안 국민의힘은 그 어떤 반성이나 혁신의 모습도 보여주지 않고 계엄 전이나 후나 지금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를 꺼낼 자격조차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방금 송원석 비대위원장 얘기대로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 법과 원칙에 따라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 보복이란 말은 길을 막고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건 어불성설이다라는 답만 들을 것이 자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 보복이다. 이거 당 지도부에서 하는 주장인데 당 전반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 가지 특검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내란 특검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또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또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 가지고 김성교 의원 같은 경우 출국 금지를 한다든지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과잉 수사의 의미를 저는 정치 보복이라고 좀 애들로 표현한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이나 이 최상병 특검 자체가 정치 보복이라고 본질적으로 규정한다기보다는 그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아까도 나왔던 것처럼 지나치게 과도하게 야당 죽이기 또는 야당의 정치인들을 타겟으로 해서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과잉 수사, 과잉 조사의 금지를 좀 해달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고요. 예. 다만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재구속된 상황에 대해서는
이건 정치 보복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건 일단 지난해 12월 3일 날 위원 위법한 반민주적인 계엄 사태로 인해서 지금 응당 받아야 될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또 혐의가 발견이 되고 수사가 돼서 그 추가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를 위해서 다시 재구속해서 신병을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당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이 국민들의 의혹과 여러 가지 제기된 논란들을 명명백백하게 공명정대하게 진상을 규명하는 그 원칙적 입장을 지키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특정하게 야당 죽이기라든지 또 과도한 의원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과잉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갖자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특검 대응 TF도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발족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당 지도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실제 의원총회 분위기는 좀 달랐다라는 게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특검 대응 TF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고 의원들이 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송 원내대표가 대답이 없으면 동의하신 걸로 생각을 하겠다라고 했고 역시 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건 맞는 것 같은데 특별한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 여러 이제 의원들에게 질문이 이어졌고요. 또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특검 대응 TF 설치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생각하는 것과 또 다른 의원총회 참석 의원들의 생각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참석하신 의원님들 만장일치로 기구를 설치하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네,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비상계엄이 바로 그 독재 행위라는 사실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거든요. 의욕이 좀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저희 의원들이 전반적으로 실제 뭐 그것이 좋다거나 아니면은 뭐 하지 말자거나 이 양쪽의 반응이 모두 없었어요. 예, 의욕이 없다. 양쪽 다 반응이 없다. 라는 전언까지 했습니다. 특검 대응 TF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조금 전에 그 김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일부만 좀 예. 첨언을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뤄지는 특검 수사가 정치 보복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내란 특검이 이 공무집행방해로 당시에 사저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서 참석했었던 그분들에 대해서까지 무리하게 수사를 확대하는 것, 또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지금 윤상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잖아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엔 지금 충분히 창원지검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졌고 수사 절차를 다 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너무 거칠게 진행된다.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정치하고 정교하게 이루어지는 수술칼 같은 게 돼야 되는데 망나니 칼춤치듯 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당이 최근 분위기가 안 좋은 건 사실이죠. 3특검이 실제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 소속 의원 전반에 대해서 수사선상에 올려놓는 것에 대한 반응이 차가울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는 그것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수사 확대를 하고 모르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의원에 대해서 기소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유죄가 될 만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김영남 의원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반응을 안 보인 거는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검에 정말 수사 대상이 되어 있거나 조만간 될 사람들, 예를 들어서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지난 정부에 있어서 깊숙이 관여한 사람들은 자기 일인데 대응하는 TF를 만들자고 하는 게 좀 머쓱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고 특검의 수사하고 상관없는 나머지 의원들은 그냥 남의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자, 하지 말자 하는 얘기조차 하기가 좀 관심이 없는 상황 아닌가 싶은데 일단 공당의 입장에서 특검이라는 수사기관의 활동에 대해서 대응하는 TF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로펌도 아니고 특검의 수사 활동에 대해서 대응하는 대응이라는 게 사실은
막거나 뭐 방해하자는 의미로 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태스크포스를 만든다는 게 공당의 역할하고 충돌하는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그 명칭도 그렇고 목적하는 바 자체가 생뚱맞거나 아니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렇게 생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좀 추가하면 예, 먼저 하시죠. 이 특검 대응 TF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도부의 이런 기구를 만들자는 생각조차도 조금 황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자괴감도 한편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솔직히 규탄대회하거나 이런 거 외에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죠? 특검 뭐 아까 정광재 대변인 뭐 망나니 칼춤이라는 표현도 쓰시던데 특검 이제 시작해서 이제 수사 시작하기 본격적인 수사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벌써 망나니 칼춤이라는 표현은 너무 과도하지 않나 싶고요. 예. 망나니도 딱딱 찍어서 칼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딱히 나쁜 거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대상을 정해서 수사를 하고 신속하게 하는 게 그게 굉장히 지금 특검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응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아마 지도부도 별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TF라는 거를 걸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우리가 이 특검 TF를 통해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말씀드린 대로 가끔 한 번씩 나가서 집회하고 규탄하는 발언하고 이 정도 외에는 실질적인 대응책도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여당일 때 당시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5개의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5개 재판, 형사재판이 진행될 때 민주당이 했던 이야기가 야당 정적 제거용 정치 탄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맥락에서 야당들은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의 5개 형사재판을 다 피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맥락을 좀 생각해 보면 지금 특검 TF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는 일반론적으로 이야기하면 3개의 특검이 돌아가는데 이 3개의 특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적인 의혹과 제기된 문제들 논란거리에 대해서 공명정대하게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진상을 밝히고 책임질 사람을 책임지게 하는 그런 정도를 걷는 거라면 뭐 거기에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자칫 과도하게 또 이 집권 여당의 과도한 힘자랑으로 돼서 야당 죽이기나 야당의 의원들이나 야당의 정치인에 대해서 표적 수사 비슷하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선을 그어줘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아마 이제 특검 대응 TF를 만들자고 한 건데 제가 본 데 묵묵부답했던 이유는 아까 배현진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의혹이 없다는 분위기를 반증하는 것인데요. 예. 첫 번째는 그 메신저의 힘이 별로 실릴 수가 없어요. 우리 당이 아까 정광재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 당이 솔선수범해서 일찌감치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또 탄핵 반대했던 우리 당론 채택에 대해서 철회하고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하고 그리고 우리 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이나 대선 기간 동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이 얼마나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반민주적 폭거였는지를 우리 스스로 국민들한테 사죄하는 모습을 다 보이고 진정으로 변화했다고 한다면 특검 TF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검 TF를 맡은 단장도 국민들이나 이재명 정부나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 대해서 정치적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그런 석고대죄와 반성과 사죄의 과정이 생략된 채로 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구주류, 이른바 언더찐윤이라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분들 중심의 지도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특검 TF 단이 만들어져도 그 사람들이 나와서 정적 제거 반대, 과도한 수사 반대 이런 피켓팅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메신저의 신뢰가 형편없이 하락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 당의 현역 의원들께서도 의원총회에서 아마 그런 국민적인 싸늘한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묵묵부답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저는 진퇴양난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마디만 말씀을 붙이자면 지금 망나니 칼춤처럼 진행되고 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과도하게 수사 범위가 확대될수록 그렇게 비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특검 대응 TF를 만드는 이유도 그렇게 가지는 않도록 해야겠다라는 절박함이 있는 거죠. 사실 원내 소수 야당으로서 지금 특검이 진행하는 수사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물리적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수사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야당 죽이기용으로 가고 있다라는 여론을 충분히 환기시킬 수 있는 노력은 예. 우리 나름대로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위기감을 반영한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로 특검이 좀 수사가 진행이 되고 나서 이거는 생각보다 너무 과도하게 가는데라는 어느 그 지점이 만약에 실제로 도래한다면 그때 가서 저는 얘기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보십시오. 윤상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저는 솔직히 창원지검에서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벌써 이게 언제적 일입니까? 그런데 본인 한 번 나가서 조사한 거 외에는 한 번인지 두 번인지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오래된 일인데 누적되어 가고 있는데 김건희 특검 되기 전에 검찰에서 좀 제대로 해달라고 얼마나 야당에서도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습니까?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이제 첫 삽을 뜬 것인데 그거 가지고 벌써 그렇게 미리 땡겨서 얘기를 과도하게 마치 지금 하고 있는 양 얘기를 하시면 그건 좀 너무 오바다라는 말씀 드리는 예. 거예요. 지금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국민의힘의 다수의 의원들을 뭐 수사할지는 모르겠으나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은 한남동 관저에서 이렇게 스크럼을 짜서 체포를 저지하겠다라고 했던 그 행위 하나. 그리고 계엄 해제 당일날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도록 한 거 아니냐, 소속 의원들이라는 의혹 하나, 이 두 덩어리인 것 같아요. 일단 조경태 의원은 한남동 관저 집회에 참여했던 45명의 의원들에 대해서 인적 청산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물론 수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를 근거로 해서 당시의 일들이 뭔가 법적인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1월 6일과 1월 15일 40여 명과 30여 명이 집결했던 한남동 관저의 모습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모습입니다. 영장을 다시 시간만 연장해서 집행하겠다는 것은 불법적인 것으로서 결단코 막아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절대로 불법적인 영장 집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힘을 보태어 나겠다는 말씀을. 이번에 발부된 영장은 불법적인 영장입니다. 저희는 단호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을 지켜야 된다. 예, 1월 15일 저 어두웠던 저 상황은 정말 당시에 체포가 된 그날이고요. 그날 이제 체포 영장 집행 직전에 국민의힘 의원 다수 30여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의원들이 직접 나가서 1월 15일에 관저 앞을 이렇게 뭐랄까요? 앞서 제가 표현드린 그 스크럼을 짠다 그래야 될까요? 여섯 개 줄에 걸쳐서 이렇게 서 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송원석 원내대표도 두 번째 줄에 있는 게 화면에 잡혔습니다. 어떻습니까? 법률가로 볼 때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로 볼 수 있나요? 일단 그 법률적으로는 공무집행 방해 여럿이 합동해서 했으면 이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는데 공무집행 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했을 때 성립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발언 내용 자체가 폭행 또는 협박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영장 집행을 하러 들어가려고 하는 공무원, 뭐 경찰관 아니면 공수처의 수사관과 검사들을 막기 위해서 이른바 진입로에 스크럼을 짜고 막아섰다. 이러면 물리적으로 폭행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물리력을 사용해서 막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관계를 그러니까 진입도로에 옆에 서서 저런 주장을 했다고 하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진입로를 막는 형태로 서 있었다. 여럿이 힘을 합쳐서 그러면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이 뭐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예. 장시간 대치하지 않았고 뭐 잠시라도 저렇게 진입이 방해됐다고 하더라도 성립이 되나요? 그럼 막는 순간에 물리력의 행사가 있었던 거죠. 예. 그러면 막으려는 의도와 실제로 물리력 행사가 있었는지 아니면 정치적 구호를 외치기 위해서 갔다가 철수한 것인지 이게 쟁점이 될 것 같네요. 근데 그날 상황을 봤지만 그 의원들이 갔다고는 하지만 어떠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목격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검에서 소환 조사를 해서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해서 기소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기소할 만한 내용도 아닌데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기소해서 자신이 예. 재판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특검이 처음 발족할 때부터 우리 당이 걱정했었던 것이 그런 거잖아요. 어떠한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기소 대상을 굉장히 확대하고 무리하게 법 적용을 하려고 하면 그게 정치보복 성격으로 당연히 인식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럼 결국에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까지 법원 판단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사이 동안 뭐 기소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자꾸만 물으려고 하는 것, 그게 저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의심해 볼 만한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전체 화면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사실은 진입도로 옆에 서서 뭐 구호를 외치거나 언론을 상대로 인터뷰를 한 거가 아니고 진입도로를 전체적으로 다 막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막아서서 저 당시에 그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이 진입을 시도하는 순간에 막았다면 그게 이제 물리력의 행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저때 이제 양쪽에 경찰 버스가 배치가 돼 있었고 진입로가 그렇게 넓진 않아요. 예. 넓진 않아서 한 40명 정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장면이긴 한데 전체 화면을 잘 봐야 될 것 같고, 전날 그리고 6일이 있었고요. 15일이 있었는데 6일은 체포영장 집행이 되지 않았죠. 15일에 결국 집행이 됐는데 저 당시에 어떤 일이 새벽부터 있었는지 그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당시에 굉장히 많은 집회 참가자들이 저 앞에 있었거든요. 탄핵 찬성, 또 체포 찬성, 반대 양쪽으로 갈리면서 여러 휴대전화나 아니면 카메라에도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체증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서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고 정치적으로 그걸 반대하는 주장을 했던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을 아까 말씀하신 내란 특검에서 이게 특수공무집행 방해까지 확대해서 수사하거나 소환하거나 기소한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아까 나왔습니다만 정치적 견해와 문제 제기를 통해서 공수처가 내란죄 혐의를 들어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법적 문제 제기와 정치적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는 관점에서 관저 앞에 나와서 저렇게 시위를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재구속된 상황 있지 않습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라고 했던 부분, 그건 대통령이 현직에 있으면서 현직의 권한을 사용해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뭐 총을 보이라든지 막으라든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경호처는 그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들어간 수사관들을 막아섰던 일이 있었던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연관된 광범위한 수사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저게 나온 건 제가 볼 때 그 어떤 경우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1월 며칠이든 1월 15일이든 공수처의 수사관들이 체포영장을 들고 집행하러 간 사람들을 상대로 막은 게 아닙니다. 저게 나와 있는 경찰들은 질서 유지를 위해 있는 일반 의경들이에요. 예. 그 앞에서 시위를 한 겁니다. 저걸 두고 45명을 수사 소환한다는 것은 정말 그건 내란 특검 자체가 정치적인 확대 해석을 통해 가지고 정쟁의 불씨를 저는 남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저렇게 우리 당의 현역 의원들, 특히 대부분의 중진 의원들이 참여한 분들이 저렇게 대통령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체포영장 집행을 반대했고 또 탄핵을 반대했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 당은,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분리가 되지 않는, 석연치 않게 지금 연관돼 있는 그 굴레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 지도부가 누가 되든 누가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을 욕하고 민주당을 비판하든 그 신뢰할 수 있는 메신저의 효력이 상실돼 버린 겁니다. 전화 정광재 정도 하면 이야기가 먹혀요. 그러나 다른 분들이 거기에 나왔던 45분들이 나와서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 비판해 보십시오. CR이 안 먹히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 당의 결정적인 정치적 한계는 바로 그 메신저의 신뢰의 추락에 있는 거고, 메신저의 신뢰의 추락의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 대통령을 감싸고 돌았다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을 끊어냈어야 될 상황이 지금 6개월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했기 때문에 우리 당에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예. 당시 저 화면에 맨 앞줄에 있는 어느 의원은 대통령을 지키려는 게 아니고 헌법을 수호하려는 거다라는 궤변까지 늘어났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뭐 법적인 판단은 특검에서 알아서 잘 하시겠죠. 그러나 당 내부의 당대표 후보로 나선 육선의 조경태 의원은 일단 이 45명의 의원들도 뭔가 좀 청산이 되어야 된다고까지 당 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분명히 뭔가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저 많던 의원들은 다 어디 가고 구속영장 실질심사하는데 단 한 명의 의원도 안 보이는지 서로 다 본인 자신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다들 이제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지난번 총선 공천 신청했을 때였던가요? 다 그 불체포 특권 다 포기한다 각서 쓰고 공천 받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의 공약을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민주당은 얼마든지 동의해드릴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예, 배현진 의원이 전화기를 바꾸는 분들이 많다, 상당히 많다, 라고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어요. 요즘 전화기 다른 일 때문에 해킹 사태도 있고요. 그래서 바꾸는 분들도 있겠지만 배현진 의원의 발언의 취지를 읽어보면 뭔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읽히는 부분도 있어요. 실제로 바꾸는 분들이 많나요, 정광재 의원님? 글쎄 의원 개인 한 분 한 분이 전화기를 바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사용하는 텔레그램에 일부 의원분들이 재가입했다. 이 정도는 확인했습니다. 제가 그분들이 전화기를 일일이 바꿨는지는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저는 그 법적인 그 추궁은 특검이 이렇게 기소를 하든 수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최종 책임은 법원에서 내는 거잖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기소됐지만 여러 가지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부분도 있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결국 특검이나 민주당이 노리는 바가 무엇이냐. 과거에 민주당이 우리 당이나 윤석열 정권을 상대로 해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었던 것 아닙니까? 정치적 기소다. 무리하게 수사 범위를 확대한 행위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특검의 수사가 그렇게 진행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네. 예. 자, 수사와 관련해서는 김용남 의원 말씀 마지막으로 듣고 지지율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관저 앞에 나갔던 약 45명의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수사는 특검에서 법률적으로 판단을 하겠죠. 이제 체증된 화면이나 사진 등을 놓고 이걸 공무집행방해의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느냐를 놓고 알아서 판단해서 수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거고요. 다만 정치적으로는 도대체 지금 와서 입장을 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1월 달에는 이런저런 이유,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다,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다, 이런저런 궤변들을 많이 주장을 했는데 지금도 그 입장에 변함이 없는지 그때 발언했던 의원들 내지는 한남동 관저에 윤석열 수호를 외치면서 나갔던 의원들의 입장 변화 여부를 좀 본인들이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진짜 궁금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까? 예. 그러면 지금 오늘 새벽에 발부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영장이냐? 아니면 이 구속이 잘못됐다라고 법률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라고 지금도 생각하느냐? 그 입장들을 좀 명백히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20%가 무너진 것으로 NBS 전국 지표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45%고요. 국민의힘이 19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을 쓰면서부터 이루어진 여론조사 중에 처음이라는 분석도 제가 봤는데 그 이유는 굳이 분석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혁신위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전횡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죄한다. 윤과의 단절을 당원 당규에 넣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는데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물론 당연히 혁신위원장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대리 사과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대리인이 사과하는 것. 정작 사과해야 될 사람들 따로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일들이
지지율 10%대로 추락한 국민의힘의 반등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김근식 교수에게만 듣고 넘어갈게요. 네, 드디어 이제 10%대로 수치가 나와서 저희들 정말 악몽 같은 수치라고 보이는데요. 사실은 저도 현장에서 우리 당원들이나 우리 주민들 만나고 또 이래저래 많은 분들을 만나면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밝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면구스럽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당협위원장으로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CR이 안 먹히는 걸 많이 느껴요. 이것이 저는 제가 볼 때 이번에 MBS 조사 결과에서 19%라는 사상 최저의 기록이 나온 저는 전반적인 민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것을 자극적인 기회로 삼아서 우리 당이 혁신하고 쇄신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오늘도 혁신위 첫 회의를 통해서 사과의 문을 좀 올렸습니다. 그 사과의 내용은 나름대로 지난 윤석열 정부 하에서의 잘못했던 내용들을 조목조목 짚고 있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 지도부는 그때 윤석열 정부 때 했던 그 대부분의 혜택과 특혜를 입었던 분들이 다 포진한 당 지도부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고 저는 그런 상황에서 당 지도부나 또 현역 중진들 의원들 중에서 진심으로 국민들에게 탄핵 반대에 대해서 사과를 한 적이 저는 기억나지 않고 또 그 탄핵 반대 당론을 탄핵 반대 당론을 철회하자는 김용태 당시 혁신위원장의 제안에 대해서 의총에서는 결국 의총을 열지도 않으면서 결론을 내주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국민들 뇌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과연 국민의힘은 말뿐인 사과고 지나가면서 하는 사과이지 진심으로 국민의힘 스스로가 과거와는 다른 석고대죄의 모습으로 사과했다는 이미지를 준 적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메신저의 신뢰 위기라는 게 저는 그런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방법은 딱 한 가지로 생각합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오늘 회의를 통해서 사과한다는 말로는 부족하죠. 인적 쇄신입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을 지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윤리위를 열어서 징계를 하거나 쫓아내거나 저는 그런 조치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만 국민들이 볼 때 저 사람들 이제 좀 정신을 차리나라고 보는 것이지 말로만 하는 사과, 지나가면서 하는 그냥 얼치기 사과 정도 그리고 책임지지 않아도 될 사람이 마치 사과를 대신하는 것 이런 식으로 저는 사과에서는 우리 당에 살 길은 없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우리 당 전당대회에서 그런 쇄신과 사과의 방향으로 당을 새롭게 일으킬 지도부가 들어설지 아니면 구주류와 구태와 이 퇴행의 길에서 여전히 자기 기득권만 챙길 것인지 이걸 저는 단호하게 평가하고 심판하고 선택하는 당원과 민심의 저는 선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